나는 골프를 좋아한다. 골프는 인생과 아주 많이 닮아 있기 때문에 골프로 인생을 많이 배우는 편이다. 누군가는 골프로 인생을 배운다는 이야기에 코드숨을 칠 수도 있다. 골프가 인생과 닮아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나는 골프에서 느끼는 감정의 변화를 실생활에 녹여서 적용하기도 하는 편이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감정의 변화에 휘둘리는데 그 감정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운동이 골프인 것이다. 때는 한여름 태국에서 있었던 일이다. 어느 날 내 앞팀에 할아버지 세 분과 할머니 한 분이 플레이를 하고 계셨다. 카트를 타지 않고 핸디카트를 이용해 캐디들이 보조를 하여 골프를 즐기고 계셨다. 진행이 빠를 수가 없었다. 티샷 이후에 세컨까지 걸어가시는데 거리가 짧으니 세컨으로 도착은 빨리 했지만 세컨도 거리가 충분치 않아 우리 팀은 한참을 기다려야만 했다. 그러다가 한 동반자가 짜증을 내며 한마디 했다. 대체 저렇게 칠 거면 뭐하러 골프를 치는 거지? 저런 노인네들 때문에 항상 밀린다니까. 그 노인분들은 빠르게 걷는 것도 아닌 아주 천천히 걸어 다니셨으니 아무래도 그럴만했다. 나 또한 6홀째 노인분들을 따라다니다 보니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짜증이 났다. 이 짜증이라는 것, 화가 난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주로 나타나게 된다. 이 땡볕에 그늘이 있다고 하더라도 섭씨 35도의 날씨는 우리 모두의 짜증을 2배, 3배로 증폭시켰다. 거기에다 한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레슨해 주시면서 골프를 즐겼으니 이 정도면 어느 정도로 짜증이 나는지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본 골퍼라면 공감할 것이다. 이때 나는 짜증이 폭발하였고 육두문자가 나오기 직전 갑자기 하나의 질문이 나를 생각에 빠지게 만들었다. 만약 저분들이 내 어머니고 아버지라면 과연 내 감정은 어땠을까? 자식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을 우리 부모님은 과연 골프라는 스포츠를 즐겨보실 생각은 하셨을까? 내가 태어날 당시에는 대부분 아버지와 어머니의 나이대가 20대 초중반이 대부분이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이른 나이였다. 어머니는 나를 낳으시고 나서 내가 1살이 되고 2살이 되고 내가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나의 걸음마를 보면서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라 하셨다. 우리 아버지는 왕복 20km 정도를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자동차 정비 일을 하셨고 어머니는 도라지 껍데기를 손톱이 빠지도록 벗겨가며 나와 동생을 키우셨다. 그렇게 부모님의 20대가 흘러가고 30대가 되어도 살림살이는 도통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부모님의 30대가 흘러가고 40대가 되어보니 아들이란 녀석인 나는 사고뭉치였다. 학교는 땡땡이 치기 일수고 친구들과 어울려 담배를 배우고 싸움질만 하고 다녔으니 부모님의 속은 정말 속이 아니었을 게다. 그렇다고 내가 공부를 잘하는 편도 아니었으니 부모님의 상심은 날로 커져만 갔을 것이다. 어느 날 나는 학교에서 친구와 심하게 싸우고 수백만 원의 치료비를 물어준 적이 있었다. 그리고 퇴학까지 확정이 돼 있었고 아버지는 당시 나의 퇴학을 막아보기 위해 한아름 소고기와 함께 촌지를 들고 담임 교사 집에 찾아가 아들의 퇴학은 막아달라며 하소연을 하셨다. 당시 교사는 끝끝내 안 된다며 이런지야 거절을 하였고 아버지는 당신의 설득이 통하지 않자 끝내 무릎을 꿇으셨다.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지 않던 분이 나를 위해 무릎을 꿇었던 것이다. 그때 나는 아버지를 일으켜 세우며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일어나십시오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묵묵하게 내 손을 잡고 같이 무릎을 꿇자며 나를 무릎 꿇게 만드셨다. 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하염없이 울었다. 그렇게 퇴학은 면하게 해주겠다던 교사의 확답을 듣자 아버지는 그제서야 일어나셨다. 그렇게 집에 돌아갈 때 아버지의 뒷모습은 한없이 작아 보였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그렇게 지금의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70대가 되었다. 자식들 뒷바라지로 당신들의 삶은 어느새 중턱을 넘어 황혼으로 향해 가고 있었다. 자식들이 출가하고 어느 정도 삶의 여유가 생기니 나이를 먹어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곤 그저 골프밖에 없었고 저 네 분들에게 골프는 하나의 활력소인 셈이다. 뒤늦게 배운 골프는 그저 친구들과 산책이자 아내와의 데이트였던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매일매일 평상시대로 산책을 하고 계셨던 건데 성실 급한 우리 팀이 끼어든 것 뿐이다.
이러한 생각은 나를 충분히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렇게 사랑으로 버무려진 그들에게 우리는 비난과 짜증을 내고 있었던 것이다. 부끄러웠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다시 앞팀을 바라보니 짜증은 어느새 사랑으로 바뀌어 있었고 앞팀의 슬로우 플레이는 나에게 조급함이 아닌 여유로 다가와 있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 사랑이란 내가 태어나고 나의 모든 것을 바라본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사랑이고 내가 태어나서 우리 부모님 삶의 과정을 지켜본 부모님을 향한 내 마음이 사랑이다. 인생은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 사랑은 계속해서 우리 인류를 풍요롭게 만들며 사랑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다.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10년 이상 골프를 즐긴다 하더라도 우리네 부모님들이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 없었듯이 골프도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캐디가 라인을 제대로 봐주지 않는다고 화를 낸다면 결국 그 화는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그들의 본분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지극히 내 주관적 감정에 따른 결론인 것이다. 이러한 감정 이론을 정동실제론이라고 한다. 나의 기분 나쁜 감정은 실제이며 좋은 감정 또한 실제인 것이다. 다만 그 실제의 마음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는지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얘기다. 앞팀이 늦게 간다고 화를 내면 나의 손해인 것이다. 캐디가 본분을 못한다고 화를 내면 나의 손해인 것이다. 공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다고 화를 내면 나의 손해인 것이다. 어차피 인생은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으며 내가 살고 싶다 해도 사라지지 않고 죽고 싶다 해서 죽어지는 것이 아니다. 골프는 인생이다. 인생을 잘 산다는 기준은 뭘까? 돈으로 인생의 가치를 매길 수 있을까? 골프를 잘 친다는 기준은 뭘까? 스코어로 골프의 가치를 매길 수 있을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며 다치지 않고 즐길 수만 있다면, 그리고 여유롭게 인생을 살고 여유롭게 골프를 즐긴다면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고 성공한 골프이지 않을까?